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틀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13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 지수도 2120선 밖으로 720선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주요국의 장기 금리 하락도 경기 침체 우려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은 문자창 열려 있는데요. 문자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상담 전에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 디베스 박호정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이제 3월달 길고 긴 이제 3월달 공포 시즌이 내일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감사 보고서 시즌 자체가 이제 막을 내리기 때문에 아직도 미제출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또 여기에 따라서 3월달 시장 자체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4월달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길고 긴 이제 3월달 꽃피는 봄의 계절이 지금 활짝 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증시가 봄이 왔습니까? 봄이 안 오고 있죠? 참 언제쯤에 봄이 올겠습니까? 자, 그런데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왜 지금 증시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 시장님들께서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점검을 해드리고 오늘 어저께 계속적으로 해서 연달아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자, 오늘 종목 상담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저께도 중요하고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까지도 중요하고 다음 주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곧 서서 이제 반등의 시기가 와요. 반등의 그런 구간에 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들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과연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을 줄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가져갈 것이냐, 새로운 변화를 모색을 할 것이냐, 판단을 서야 됩니다. 여기서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변화를 주면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것이냐. 상당히 그런 이제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신을 잘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진행을 해드릴 거요.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은 제가 이제 빨리빨리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궁에 처하고 있는 종목분들 바로바로 이제 올려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어떤 시장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총 정리를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장 자체가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물량 자체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해서 아니 지금 증시 자체가 악재가 별로 없는데 기준금리도 동결이요, 여기에 따라서 뭐 북미 회담 같은 경우, 북미 회담 자체가 이제 결렬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자체로 인해가지고 뭐 증시가 뭐 타격을 크게 받겠습니까? 어차피 제한적이잖아요. 이미 지나갔던 부분이었고, 호재 자체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그런 국내 증시.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증시가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보실 겁니다. 장단기 금리, 이게 역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장기 금리가 높을까요? 단기 금리가 높을까요? 여러분들 1년 이자, 3년 이자, 1년 이자가 높을까요? 아니면 3년 이자가 높을까요? 당연히 장기간 금리를 만약에 우리가 장기간에
목돈을 만약에 적금을 분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장기간 내에서 어때요? 적금을 붓는 프리미엄 때문에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단기간 내에서 내가 이 자금 뭐 5천만 원, 1억 정도의 자금을 뭐 회사채를 통해서 3개월짜리를 통해서 운용을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이제 금리들이 상대적으로 해서 짧아요. 응? 짧죠. 그러니까는 금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뭐 적금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번다는 생각이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위험 자산을 통해 가지고 돈을 불리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거기에 따라서 뼈저린 그런 그 손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 자산보다는 요즘에 안전 자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자금이 좀 이탈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를 축적하게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적금을 통해 가지고 돈을 붓고 있는 상태죠. 거길 통해서 뭐 목돈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 차이. 단기적으로 해서 내가 어떤 이제 목돈을 잠시 운용한다. 그는 상대적으로 해서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 세계에서 있죠. 전 세계적으로 해서 가장 안정되고 있는 국채가 어디입니까? 안정된 국가. 국채 자체가 가장 안전된 이제 그 국채가 어디예요? 바로 이제 초인류 국가들이죠. 대표적으로 해서 어디입니까? 미국. 유럽에서는 누굽니까? 독일. 아시아에서는 누구예요? 일본. 여기가 이제 대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된 그런 이제 국채. 국채입니다. 가장 불안한 나라들이 어때요? 불안한 나라들이.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거는 이제 붕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3년물 미국 국고채하고 10년물을 딱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단기하고 장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보이시죠? 계속적으로 밀려내려고 있죠? 꺾이고 있고 장기 금리가 꺾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안전자산을 취급하고 있죠. 근데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해서 장기금리가 어때요? 이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탈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단기금리가 역전이 됐던 것은 2007년도 리먼 사태 있죠? 리먼 사태 2007년도.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때. 자다 일어나면 하한가. 자다 일어나면 하한가. 정말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런 정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내려갔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계속적으로 해서 뭐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다 일어나면 무조건 하한가 갔으니까. 아니면은 하락세가 거의 대부분이 내려왔으니까. 그 정도로 아예 공포, 지금보다 이제 상상을 하기 어려울 그 정도의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역전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미국 경기 자체가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증시에서 어때요? 근데 아니 어차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기준금리를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작년까지. 그죠? 근데 최근에 어때요? 이런 역전 현상을 비롯해 가지고 FOMC 의장께서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동결 내지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기준금리 자체를 한번 올리다가 여기에 따라서 계속 동결. 조만간에 또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작년도 하반기에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안전자산 쪽으로 해서 자금이 이탈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해서 가장 매력적으로 해서 부각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예요. 왜? 북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북한 자체가 이제 완만하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협상이 완만하게 만료가 됐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매력적인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지금 어때요? 대화가 진전이 됐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매력적으로 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PBR 수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서도 그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이 시기에서 또 떨어지냐? 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니고 다음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을 통해서 미국 증시가 지금 보시면 어때요? 미국 증시가 지금은 상당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간에 왔어요. 지금. 대세적으로 해서 완만하게 상승이 나오고 2007년도 하락세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2008년도 이후로 해서 어때요? 끊임없이 대세적인 상승 호황을 누렸던 것이 바로 미증시였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들. 자, 그런데 미증시 자체가 지금 제 흐름상 어떤 구간이에요? 예, 봉우리 자체가 3개 정도 있죠? 예, 전형적인 이제 쇼드웨이던 그 패턴입니다. 그러면 봉우리 자체가 왼쪽 가운데 마지막 파동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전고점을 돌파가 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기를 돌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구간 자체가 어떤 구간이에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자체가 크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왔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국채가 역전이 됐다고 해가지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 와,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바로 나올까요? 과연? 여태까지 금리를 올렸던 이유가 뭐였는데, 어느 정도 경제 지표가 이제 호조세를 보였으니까, 그죠? 경기 자체가 호황을 누렸으니까는 금리를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어느 정도 경기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지금 수그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리 자체를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다만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어때요? 경기 둔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상당히 고점권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자체는 조금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상당히 미증시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못 올라간 것이 좀 아쉬워요. 이렇게 크게 흔들렸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또 여기에 따라 동전을 하면서 이렇게 더 상대적으로 민감해 반응을 보였었죠. 아, 정말 이제 천덕구리, 그러니까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요. 그래도 저는 상대적으로 해서 작년도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한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숲을 한번 이제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한번 나무를 한번 보세요. 예, 거래소, 코스닥 거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주, IT 업종들, 중국 소비주, 전기차 수많은 업종들을 한번 보세요. 예, 종목의 하자가 뭐가 있어요 지금? 종목에 하자가 있는 애들 같으면 이미 거래 정지라든가 지금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만한 종목은 이제 다 하락이 나왔어요, 이제. 거래 정지 당할 종목은 거래 정지 당했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고 여기에서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계속적으로 해서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게 우리가 이제 속이 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안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미국의 국채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서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흔들리고 있다. 이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핑계에 불과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소 자체가 지금 2,800포인트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을까?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에요. 왜? 삼성전자의 주가를 잘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분기 어닝 쇼크 우려감에 의해서 작년도보다 실적 자체가 반토막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밑밥을 깔아뒀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미 다음 달부터 해서 실적이 먼저 첫째 주 정도에서 삼성이 먼저 매를 맞습니다. 매를 먼저 맞아가지고 거기에다 잠정 예상 실적치가 나오겠죠. 이미 메이저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어때요? 기자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거기서 리포트를 쓰게 되면은 이미 눈높이 자체가 어때요? 하향이에요. 높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정신 나간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만큼의 눈높이 자체가 하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먼저 오픈이 되겠죠.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락 자체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 예. 그럼 이런 자리에서 굳이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은 비중 축소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예, 비중 축소. 자, 그래서 오히려 저는 210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그림. 자,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흐름이에요. 진짜로. 1월 달 정도에서 살짝 올라가고 2월 달 정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때요? 계속적으로 해서 종점을 찍고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응? 연속적으로 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저렇게 흐름이 전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종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응? 정책적인 어떤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어떤 실적적으로 해서 기대치가 있는 종목군들지라도 그런 종목 어때요? 물론 여기서 제가 예상을 했던 종목은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는 하락이 나오면 안 되는 애다. 그랬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지금 어때요? 저 밑바닥에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조금 이제 3월 달 들어서 내심 좀 기대를 했었던 이제 종목군들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아무래도 이런 이제 감사 보고서 공포 시즌 구간이다 보니까 하나같이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도 깊게 잠들었어요, 지금. 깨워야 됩니다. 깨우기 위해서는 누가 깨워야 돼요? 여기서 강력한 어떤 호재가 나와야 돼요.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거래소라든가 코스닥 자체가 현재 흐름상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하게 있죠. 자, 여기서 있죠. 완전히 꺾인 건 아닙니다. 지금 비중을 축소하기는 늦었어요. 지금 시점에서 비중 축소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오히려 700포인트가 추가적으로 해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저렇게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설사 저렇게까지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비중 축소보다는 매매를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왜냐?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놓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하락이 나오게 되면 하락에 대한 명분이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작년에 하락세가 크게 거쳤기 때문에 이건 뭐 1월 달 연초 장세도 코딱지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말이 안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세적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어때요? 완전히 꺾인 건 아닙니다. 완전히 꺾인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해서 매수 관점, 어떤 종목에다가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에다가 신규 매수하고 어떤 종목에다가 더 물량을 더 투과를 할 것이냐. 여기다가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제가 정리를 해버렸고 자, 다음 그림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뭐 어떤 그림입니까? 주도주가 없어요. 주도주가. 대장 자체가 지금 없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저는 제약바이오주의 올해 전망을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냥 물음표였습니다. 그래도 얘네들이 원체 코스닥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지. 1월 달 못 갔죠? 2월 달 어때요? 못 갔죠? 3월 달 딱 준비 스테이스만 딱 준비 운동만 했었는데 올라요. 따라올 때만 따라와봐 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막혀버렸어요. 그냥. 그것도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왔어요. 3월 달 첫째 주 정도에서 강력한 수급이 바탕해가지고 IT 다음으로 해서 수급이 정말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그 수급 유입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털리고 있습니다. 털리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행스러운 거는 저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고 봐요. 하단 이탈했어요. 아쉽게도. 하단 이탈했어요. 갈 종목들이 가지 못하고 이탈을 해보면 이게 매물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제약바이오주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뭡니까? 재료.
재료 한 방 나오게 되면은 갑자기 역배열 상태에서 급반등이 나오죠. 그게 20%짜리예요. 예, 재수가 좋으면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강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IT 업종 제가 강조했던 부분 이번에 잘 버티다가 3월달 초 중까지 잘 버티다가 지난주 이번 주 정도에서 결국에는 IT 업종들 자체가 어때요? 예, 제 진격 차트에서 시그널 하단 서서히 이탈을 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아직까지는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저 제약바이주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코스닥의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들이 하나같이 지금 몰락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걸 지탱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수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코스닥 위주로 해서 매매하신 분들,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은 제가 항상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물량 조절을 하셔야 돼요. 종목 관리. 종목 관리, 물량 조절. 여기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해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은 추가적으로 해서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시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내일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전기차 업종이 오늘 크게 떨어졌어요. 저는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종목군들 자체가 그렇게 상태가 좋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전기차 내에서는 제시를 하지 않았었죠. 그랬던 종목군들이 오늘 NNF, 에코프로가 오늘 크게 급락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흐름이 나왔어요. 오늘 지수 하락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 전기차 쪽이었어요. 예, 전기차 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도 잘 버티고 있다가 어때요? 예, 일제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4월 달에 미국과 중국, 자, 오늘 이제 고위급 회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회담 자체가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4월 달 정도에서 드디어 이제 타협에 대한 협상, 기대감, 아니면 더 연기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는 여전히 이제 한번 이렇게 코스닥 내에서 대표하고 있는 애들이 하나같이 흐름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높이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테마주, 테마주, 빠른 테마주들. 예, 그래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야 될 게 어때요? 항상 끝은 안 좋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흥하다가 망한다. 흥망성쇠.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너무 올라간 종목들 있죠? 올라간 종목 찾아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조정 자체가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반등나면은 신규주들 있죠. 어차피 3월 달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미세먼지, 신규주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다시 한번 이제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해서 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일 3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공포 시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만 딱 꾹 참으시면 돼요. 오늘 제가 메이저들의 수급을 딱 이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시장만 떨어졌지 메이저들의 수급 이탈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반등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일 정도에서는 반등 자체가 기적처럼 나올 수 있어요. 4월 달 워닝 시즌 3월 달보다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깨 축 처지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딱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의 궁금하시는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DBS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요즘 시장에서의 대응법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종관이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이 공개될까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딴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개할 부분은 뭐냐? 제가 증시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려웠죠? 우리 시험님들. 아까 전에 제가 얘기 어떤 거 했습니까? 어떤 거 얘기했습니까? 자, 증시 자체가 계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축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뭔가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올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내일 한 주가 마감되는 금요일이고 3월 달의 마지막 날을 장식한 날입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예, 그래서 오늘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는
내일 장세 있죠. 그리고 4월 달 여기에 따라서 증시 반등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짧고 굵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도 있을 예정이긴데 종목 추천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자체가 어때요?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한번 사이다처럼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야간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4월 증시에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 미리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오늘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고 상단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참여를 하시면 좋은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251님의 문자입니다. EM넷 3,100원에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EM넷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이렇게 주도주가 없고 EM넷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개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어떤 이제 실적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 문제가 없어요. 하자가 없습니다. 강고 대행 쪽에 있는 상황이죠. 강고 대행.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 경기 어느 정도 이렇게 민감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경기 자체가 타진 않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해서 한번 슈팅이 나오다가 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매입한 단가 3,100원 아마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자리가 3,100원 자리가 들어갈 자리인가? 제 기준상에서는 고점이에요. 왜? 왜 고점입니까? 이 종목 자체는 작년도 7월 달 정도에서 고점이었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시장 영향에 따라 가지고 크게 한번 이탈을 했었죠. 자, 진격 시그널 1단계가 안착을 했던 시점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올해 1월 달. 그리고 나서 한번 살짝 어때요? 흔들기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급반등 나왔죠. 그러면 올라갔을 때 어디가 고점입니까? 작년이 여기에서 작년도 7월 달 고점, 여기가 고점이에요. 이거 웬만하면 요즘의 종목군들은 작년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걸 돌파를 못합니다.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거래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 물량을 잡아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걸 빠르게 돌파해야 돼요. 이거를 빠르게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간다? 어저께 설명했죠. 요즘의 패턴 자체가 이렇게 한번 단기 급등을 시키고 그러면 개인들이 어때요? 수급 보고 달라붙습니다. 근데 달라붙는 거 보고 나서 어때요? 바로 올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떨어뜨려요. 바이오톡스대 한번 보세요. 바이오톡스대. 바이오톡스대 한번 보십시오. 단기적으로 급등시키고 어때요? 계속 떨어뜨리죠. 개인들 달라붙으니까. 이런 종목들 많아요. 최근에 로봇 관련주 어떻습니까? 단기 급등 되고 나서 어때요? 개인 달라붙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팔아야 돼요.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자, EM넷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주봉 자체도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거의 정확하게 고점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제가 지지선 설정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내일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떨어졌을 때는 추가적으로 해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비중 너무 많으세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만약에 10% 정도를 들어갔으면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해서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더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쫓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이거는 지지선 설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자리네요. 그러면은 원래 지금은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올 자리예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선 설정을 최대 2,600원 정도로 해서 설정을 해드리겠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우리 시장님들 꼭 이제 매매하십시오. 3,050원입니다. 3,000원. 3,000원에서 3,050원 거기서 막힐 거예요. 왜? 매물이 쌓였어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구간대에서 일단은 반 정도를 정리하세요. 안착을 하고 돌파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3,200원까지 잘하면 기회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매도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들어가는 시점, 진입하는 자리가 잘못됐어요. 일단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져나오는 쪽, 최대한 손해를 덜 보더라도 빠져나오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EM넷은 지지선이 2,600원, 반등이 나오면 3,000원에서 3,050원 가능하고 안착하고 돌파한다면 3,200원까지도 가능하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050님의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일진 머티리얼즈 55,000원에 50%입니다. 다 팔아야 하나요? 추가 조정 어디까지인가요? 꼭 상담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좀 오래 보유를 하셨고 손실폭도 큰 상태인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참 일진 머티리얼즈 자체가 우선적으로 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있죠. 본격적으로 해서 계약가 되었던 시점이 언제였었냐면은 참 이 종목도 제가 방송에서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전기차가 슈퍼사이클이 발생이 되었던 시점이 바로 2016년도부터였어요. 이때 다 올라갔어요. 예,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 음극할, 양극할 여기에 따라서 해당 이제 이 소재 같은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여기에 상승 행렬에 다 동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세적인 상승의 파동이 나왔었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5,000원대에 불과했던 종목이었어요. 과거에. 5,000원, 만원대. 그랬던 종목이 6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어때요? 슈퍼사이클이 나온 거예요. 자, 지금은 6만 원대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보면은. 그죠?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여전히 높은 상태예요. 실적 자체는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전기차 업체들이 실적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가 가장 크게 나왔던 부분이었었는데 여기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망 자체가 뭐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이 될 거라는 전망은 우세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있죠? 여기에 따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 지금 예상 실적을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메이저들은 어때요? 어차피 이런 종목은 에코프로, LNF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포스코 캠텍이 대장입니다. 자, 지금은 전기차 종목군들은 다 흐름이 안 좋아요. 자, 하단 이탈이 나왔습니다. 요거 이탈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적으로도 여기서 강력하게 이탈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55,000원 정도에서 이게 너무 비싼 자리에 사셨어요. 진짜. 너무 비싼 자리에 사셨어요. 지금 이렇게 하세요. 예, 지금은 손절을 하기에는 시기가 늦었어요. 근데 만약이죠. 예, 최종적으로 해서 35,000원입니다. 35,000원 정도가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를 만약에 하단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요거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최소 이게 1개월에서 2개월짜리예요. 조정 자체가. 예, 그래서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 자체가 한 2개월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4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비중을 조금이라도 조금 줄이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던가 전기차는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고생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우리 시장님께서 전망이 좋기 때문에 버티겠다 하시면은 버텨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 조절 4만 원대, 35,000원 그 정도로 해서 설정 대응을 알려드리고 추후에 만약에 궁금해하시면은 1개월 뒤, 보름 뒤에 하지 마시고 1개월 뒤에 있죠. 그때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는 하단 지지선 35,000원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4만 원에서 비중 조절하셔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8283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카페24 11만 5,800원에 50%입니다. 계속 빠져서 바닥 같아서 매수했습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조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국내 온라인 쇼핑몰 그 솔루션 1위 업체입니다. 카페24. 예, 이름을 딱 들어보면은 상당히 조금 호감이 가는 그런 그 기업명이죠. 자, 어차피 요즘에는 어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산다고 하면 어떤 백화점이라든가 나가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홈쇼핑이라든가 저도 이제 혼자 살지만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주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대한 그런 카페24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를 물어본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예, 긍정적이기 때문에 다만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해서 조금 높은 그런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망은 좋아요. 일단은요. 여기에 따라서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요즘 그 시장 자체가 이런 거예요. 전망이 좋으면서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전망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떨어지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해서 지금 어때요? 아직은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적으로는 어때요? 메이저들의 좀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는 지금 수급 자체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아주 위험한 구간은 아니에요. 아, 이거 우리 시장님도 이제 비중이 너무 많으시네. 예, 여전히 그 우리 이데일리 TV 그 시청님께서는 화끈하십니다, 진짜.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비중이. 자, 비중을 그렇게 많이 잡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자, 10만 원. 10만 원 정도가 일단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고 10만 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자리를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12만 원 정도까지 돌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11만 원 정도까지 돌려 나오게 되면은 비중을 반 정도로 줄이시고 나머지 반 정도를 줄인 상태에서 자, 12만 원 정도까지 돌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한번 종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12만 원 정도까지 자, 여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3만 원 정도까지 돌려 나와서 안착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따라서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가격적으로 해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카페24는 하단 지지선 10만 원 말씀하셨고 목표가 11만 원까지 나오면 비중을 반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 12만 원까지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13만 원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라 설명드렸고요.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188님의 문자입니다. 코스모화학 16,150원에 10%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코스모 화학하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이 엮어서 보셔야 돼요.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1월 달 정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지만은 고점이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매입한 단가 16만 원. 아, 이 자리에서부터 들어가시면 안 됐어요, 이거는. 예? 왜냐? 어차피 대세적인 상승이 나오다가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꺾이다가 기술적인 반등 나왔죠. 정확하게 얼마였습니까? 17만 원. 진격 차트를 통해서 여기가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예. 시장이 시장인지라 요즘엔 종목들이 어느 일정 영역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맞고 떨어져요. 예. 그것도 역배열 상태에서. 역배열 상태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 나온 종목은 절대로 종고점 돌파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때리고 보는 겁니다. 때리고 그리고 나서 이 물량 자체가 소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올라갔을 때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 비중 10%입니까? 괜찮네요. 그러면은 비중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해서 이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제 비우호적인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만약에 있죠. 추가적으로 해서 만약에 물을 탄다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자, 전저점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면 안 돼요. 예. 이 자리를 만약에 지지가 되는지를 체크하십시오. 예. 여기를 만약에 지지가 되는지를 12,000원입니다. 메모하십시오. 12,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거나 강한 반등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해서 조금 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예, 그러면은 잘하면은 16만 원, 16,000원. 예, 우리 시청님께서 매입한 단가 있죠? 잘하면은 15,5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예, 그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일단은 예, 한 번 정도 있죠? 반매도 내지는 전략 매도를 한번 이제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그 정도에서 제가 가격적으로 해서 잡아드릴 테니까 예, 한번 이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15,000원 정도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전기차 정도로 해서 뭔가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질문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은 12,000원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반등이 나오면 16,000원까지 가능하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6073님의 문자입니다. 하츠 1,900원에 20% 어제 애널리스트님 추천주로 시가로 권해주셔서 샀는데 사자마자 오늘 8% 넘게 하락했네요. 어째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하츠가 많이 올랐는데 이번 주는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주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대박스쿨을 여태까지 1월 달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저를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항상 제 지향하는 방안 뭡니까? 고점 매수, 추격 매수, 예.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워낙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추천을 해드린 것 같아요. 시초가. 자, 우리 시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전문가가 제시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차피 취하는 방향이 다 틀려요. 저는 성향 자체가 어떤 스타일입니까? 예, 고점에서 추천한 적은 없어요. 무조건 제 기법은 상승 초입, 추세 전환, 1차 파동의 마무리가 되고 2차 상승, 그런 식으로 해서 딱 3개 자리만 딱 제시를 해드립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야간 방송에서 새로운 종목군들 막 추천합니까? 안 드려요, 일부러 여러분들. 예. 안정적이고 바닥 초입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있죠. 또 때가 되면은 또 좋은 종목, 강한 종목 때가 제시를 드릴 겁니다. 지금은 몸을 좀 숙여 있어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종목을 통해 가서 주는다? 예. 강한 건 맞아요. 미세먼지 자체가 아직까지는 살아 있어요. 근데 자, 바닥권 대비해서 어때요? 100% 이상까지 올라갔죠? 아,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해서 100%까지 올라갈 사이즈입니까? 하츠, 레인저 후보, 이게 잘 많이 팔리고 있대요, 지금? 예, 실적적으로 해서 그렇게 나아질 기미는 없어요. 그냥 정책적인 효과로 인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20%, 자, 비중 20%, 다행히 50%는 아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서 분봉상에서는 일단은 이거는 더 빠질 것 같은데요. 일단 분봉상에서 지지선 설정을 해드리면은 자, 9,800원이에요. 9,800원. 왜냐면은 9,800원 정도가 지지가 일탈을 하면은 기준선까지 빠질 수 있어요. 9,000원까지. 애시당초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시장님. 같은 어떤 이제 종목을 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잘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1,500원 메모하십시오. 1,500원에서 11,000원 부근입니다. 그 정도 구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하는 쪽으로에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그거를 완전하게 장악하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12,000원, 13,000원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잘하면 진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이거는 제가 지지선 설정을 잡아드린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권 있죠? 저 이런 종목은 저도 이제 봐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무조건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시고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하츠 9,800원 지지선 말씀하셨고요. 목표가는 1,500원에서 11,000원까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된다면 정리하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6080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애청자입니다. SBS 컨텐츠 허브 매수가 6,350원에 15%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목표가, 손절가 설정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중국 사드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해서 하락세가 깊었던 종목이에요. 정말 어디가 끝이 모를 정도로 해서 하락폭이 컸던 그런 종목이죠. 자, 일단 6,300원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고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자, 미디어 쪽이죠. 미디어 쪽. 그러면 SB 쪽이랍니다. SBS. 자, SBS 콘텐츠 허브를 비롯해서 이 SBS 쪽 관련해서는 어차피 미디어 쪽 같은 경우는 중국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중국적으로 해서 어떤 모멘텀 자체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 올림픽, 어떤 스포츠 이제 행사가 있을 때 있죠. 그러면은 SBS 이런 쪽에 어떤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2020년에 뭐가 있죠? 도쿄 올림픽이 있어요. 내년에 열리죠? 예. 지금은 역사적으로 해서 바닥 시그널이 나와가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도 되게 안 좋아지다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버틸만 해요. 버틸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를 설정하시면은 5,500원, 5,500원 설정하시고 비중 자체는 딱 요 정도만 하세요. 요 정도만 하시고 만약에 돌려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6,400원에서 6,500원입니다. 6,400원, 6,500원. 자, 거기서 만약에 졸파 안착을 한다.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은 메모하십시오. 이거는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6,800원에서 6,900원 정도, 그 정도에다가 일단은 딱 목표치를 설정하세요. 아시겠죠? 자, 지지선 설정. 지지선 설정을 해드려도 깨더라도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스페이스 콘텐츠 허브는 지지선 5,500원, 목표가는 6,400~500원, 돌파 안착하면 6,800~900원까지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226님의 문자입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네요. 제넥신 70% 매수가 86,900원입니다. 더 추가 매수해도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중을 많이 담으셨습니다. 조문관님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우선적으로 해서 제약바이주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제넥신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1조 6천억이죠. 근데 시가총액 내에서 바이로메드 다음으로 해서 가장 완만하겠죠. 잘 조정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 제넥신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이건 돌려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넥신. 자, 비중 70%. 여기서 뭐 더 추가 매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만족을 하시고 우선적으로 해서 86,000원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 종목 자체 있죠. 저는 제약바이주 기술적인 반등 나올 겁니다. 근데 어떤 종목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것이고 어떤 종목은 찔끔 올라갔다 다시 한번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그러면은 제넥신은 한번 이제 얼마 전에 제도로 인해 가지고 강하게 올라갔었죠. 제일 강하게 올라갔던 그런 반등 자체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 저항권 자체가 강한 자리가 얼마냐? 9만 원이에요.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얼마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냐면 많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9만 원 정도에서 올라가게 되면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반 정도를 줄이세요. 차익을 하시고 9만 원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94,000원, 95,000원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 아주 슈퍼사이클을 그렇게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지선 자체를 설정해드리면 78,000원입니다. 78,000원, 78,000원. 그렇게 해서 설정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종목 상담은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하겠고요. 자, 제가 이제 바로 시간 관계상 무료 방송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있죠. 아무쪼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 자체가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요즘에 제가 이제 야간 무료 방송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렇기 때문에 잘 찾아오셔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그리고 지금 되게 중요한 구간입니다. 되게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도 야간 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든 내일이든 있죠. 시장 자체가 조만간에 강하게 반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왔어요. 왔기 때문에 그럼 왔으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런 부분에 떠나서 야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궁금해하신 분들은 저한테 딱 30분 아래와 같은 화면을 통해서 어때요? 그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를 오프라인을 통해서 있잖아요.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30분 정도를 제가 핵심적으로 해서 쪽집게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시장 총정리도 하시고 또 좋은 종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